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선생님, 혹시 말입니다. 관계를 할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도 병인가요? 정남의 번잡함이 거짓말처럼 차단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밴 제 진료실의 고요함. 그 정적을 깨고 나온 한 남성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달아빠진 진료실 바닥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묻어두기라도 한 것처럼.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남성분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아내분들, 감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의 황혼역,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깊은 교감의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황홀한 쾌감의 절정에서 당신의 몸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허무함을, 폭발해야 할 생명의 환희가 침묵으로 화해버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남편의 얼굴에서 스쳐가는 당혹감, 그리고 그 옆에서 왜? 라는 물음표가 가득 담긴 아내의 눈빛. 그 눈빛이 의아함에서 걱정으로, 이윽고 동정심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굴욕적인 시간을.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마른 오르가즘, 즉 건성사정이라 불리는 60대 이상 남성들에게서 너무나도 흔하게 나타나지만 누구도 쉬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침묵의 질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 사거리 한편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말 못할 고통과 눈물을 마주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소영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 가운 뒤에 숨겨진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담아 이 지독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전체가 보내는 마지막 비상벨이자 처절한 구조신호입니다. 당신의 전립선, 심장으로 가는 혈관, 생명의 근원인 호르몬, 그리고 온몸을 지휘하는 신경계까지 당신의 건강이라는 거대한 댐에 생긴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절망에 잠식 당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이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값비싼 정력제나 위험천만한 수술 없이 오직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치유력과 몇 가지 놀랍도록 간단한 일상의 습관만으로 잃어버렸던 강인한 남성성과 샘솟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의 5단계 로드맵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지난 40년간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과 환희로 검증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약속입니다. 특히 이 글을 남편과 함께 듣고 계시는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당신의 따뜻한 이해와 현명한 지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성의 쓸쓸한 회복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는 한 부부의 위대한 사랑의 연대기입니다. 자, 이제 그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새어나오는 희망의 빛을 향해 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석 달 전, 계절이 초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제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을 가진 한 신사분이 들어섰습니다. 박진우, 가명 67세, 씨. 그의 이름은 제가 지어드렸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의 실제 모습일 겁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청렴한 공무원으로 작년에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한 분이셨죠. 그의 어깨에는 한 가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가장의 자부심이 훈장처럼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퇴직하면 아내와 함께 지리산 둘레길부터 제주 올레길까지 우리 발로 이 땅 구석구석을 다 누비고 다닐 겁니다.
몇 해 전 정기검진 때만 해도 그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얼굴로 미래를 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잘 다려 입은 와이셔츠와 점잖은 중절모가 오히려 그의 처연한 표정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겁게 닫혀있던 입술을 뗐습니다. 원장님, 제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진우 씨의 이야기는 비극의 서막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전 여름밤, 사랑하는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그는 생전 처음 겪는 이상현상과 마주했습니다. 분명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짜릿하게 전율하는 극치감의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 환희의 증거가 되어야 할 정액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분출, 요란한 천둥 뒤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마신 와인 탓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라는 작은 눈덩이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눈사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꼭 텅 빈 총을 쏘는 기분입니다, 원장님. 방아쇠를 당겨 철컥하는 격발음은 요란한데 정작 총알은 나가지 않는 그 허무함과 민망함, 옆에 누운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더군요. 여보, 괜찮아? 묻는데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마치 가엾은 사람 보듯 합니다. 그 동정 어린 눈빛이 제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를 피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늦은 시간까지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보는 척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 죽은 듯이 잠을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다정한 손길이 어깨에 닿을 때마다 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리는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냉대에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수십 년간 따스했던 부부의 침실에는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걸까요? 제 인생의 남성성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굳건히 버텨온 가장의 성,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온기 없는 손끝에서 그의 절망의 깊이가 전해져 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선생님의 몸이 주인님, 이제는 제발 저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저를 믿고 제 손을 잡고 이 터널을 함께 걸어 나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에게 마른 오르가즘이라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전립선 건강, 혈관 건강, 나아가 생명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그의 삶에 빗대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명이 한 겹 한 겹 쌓여갈수록 그의 잿빛 얼굴에 드리웠던 절망은 의심으로, 의심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와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남성의 몸을 하나의 유기농 과일 주스 공장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스 공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양쪽 고환은 싱싱하고 건강한 과일 정자은 그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비옥한 과수원입니다. 그 과수원 바로 위쪽에 위치한 전립선과 정낭은 수확된 과일을 받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생명수, 즉 주스로 만들어내는 최첨단 믹서기와 영양첨가 탱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극치감의 순간 골반 근육이라는 강력한 유압 펌프가 작동하여 이 생명수를 힘차게 분출하는 것입니다. 말은 오르가즘은 이 경이로운 공장의 어딘가가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크게 5가지 핵심 원인을 설명합니다. 첫째, 공장 설비의 노후화입니다. 전립선과 고환 기능의 저하. 40년, 50년 이상 밤낮 없이 가동된 공장의 기계가 낡고 녹슬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주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수원, 고환의 과일 생산량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특히 빅석이, 전립선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생산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곳의 염증, 전립선 염유지 보지미가 비대해지면 전립선 비대증, 마치 믹서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어 헛돌거나 모터가 타버리는 것처럼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장장애 무기력증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결핍. 이 위대한 공장을 총괄지휘하는 열정적인 공장장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장이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번아웃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전체의 생산 의욕과 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과수원, 고환은 좋은 과일, 정자우러 생산할 의욕을 잃고 믹서기, 전립선은 힘차게 돌아갈 에너지를 상실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액량 감소에 그치지 않고 성욕 감퇴, 발기부전, 만성 피로, 근육량 감소, 복부 비만, 심지어 우울감까지 동반하는 남성성의 총체적인 붕괴로 이어집니다. 셋째, 원료 공급 파이프라인의 부식과 막힘입니다. 센텐스 세상 최고의 공장이라도 원자재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이 녹슬고 막히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 라인은 바로 혈관입니다. 특히 골반과 전립선, 성기로 이어지는 혈관들은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미세혈관의 집합체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찌꺼기 쌓이면 이 파이프라인이 좁아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공장에 필요한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골반의 작은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것은 심장이나 뇌로 가는 더 큰 혈관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중앙통제 시스템의 혼선입니다. 신경 반응 저하와 만성 스트레스, 정교한 시스템은 중앙통제실인 뇌와 척추신경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는 이 중앙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스트레스는 원시시대의 맹수와 같습니다. 생식 기능처럼 당장 생명 유지에 급하지 않은 기능부터 강제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뇌가 지금은 주스를 만들 때가 아니야. 일단 생존부터 해야 해. 라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 등으로 말초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사정을 유발하는 쾌감 신호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통신불량 상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배출구 설계 오류입니다. 역행성 사정. Profitability. 여운 원인입니다. 공장에서는 주스가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출고구의 밸브가 고장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엉뚱하게도 방광이라는 폐기물 처리 탱크로 주스가 전부 역류해버리는 황당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행성 사정입니다. 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후유증이나 특정 약물, 일부 고혈압약, 전립선 비대증약, 항우울제 등의 부작용으로 방광의 입구를 꽉 조여주는 밸브 근육이 마비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관계 후 소변을 보면 다량의 정액이 섞여 나와 소변이 우유처럼 뿌옇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이 보내는 이 신호는 단순히 정액이 안 나온다는 불편함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립선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지금 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엑셀을 계속 밟는다면 다음 교차로에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얼굴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부끄러운 성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원장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합니까? 박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힘주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 선생님. 약과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 전에 선생님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를 깨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습관을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아니, 속는 셈 치고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 한 푼의 돈도 들지 않지만 그 어떤 값비싼 영약보다 더 강력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고 체계화한 기적의 5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 혈관을 위한 헬스, 냉온 교대육으로 펌프질하라. 우리 몸의 혈관, 특히 골반 깊숙한 곳에 얽혀있는 미세 혈관들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단련하면 강해집니다. 냉온 교대욕은 노화되고 좁아진 혈관에 탄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실행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미슬레드 건법에 샤워실에 플라스틱 대야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에는 몸이 기분 좋게 이완되는 따뜻한 물, 약 40°C, 손목 안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 다른 하나에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차가운 물, 1520°C, 여름철 수돗물 정도 등을 받습니다. 데이엔, 먼저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엉덩이를 푹 담그고 3분간 앉아 계십시오.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따뜻한 기운이 회음부를 통해 골반 깊숙이 스며들며 굳어있던 혈관들이 부드럽게 확장되는 모습을, 혈액이 전립선과 고환 주위로 모여드는 따스한 느낌에 집중합니다. 나면 망설임 없이 일어나 바로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로 옮겨 1분간 앉습니다. 순간적인 차가움에 몸이 움츠러들겠지만 이때가 중요합니다. 확장되었던 혈관들이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그 안에 고여있던 노폐물 섞인 피를 심장 쪽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4. 이 따뜻한 물 3분, 차가운 물 1분을 한 세트로 하여 총 35회 반복합니다. 5.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반드시 차가운 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는 혈관을 수축된 상태로 유지하여 이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혈액이 다시 힘차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과학적 원리. 이 반복적인 온도 자극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 능력을 극대화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높입니다.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골반 구석구석까지 능동적으로 보내주어 전립선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성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씻어냅니다. 매일 저녁 샤워 시간 딱 15분의 투자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것입니다. 2단계. 생명의 스위치를 켜라. 회음부 두드리기. 항문과 고환, 여성의 경우 질, 입구 사이에 손가락 2마디 정도에 움푹 들어간 이 지점. 동양의학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생명의 샘이라 불렀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곳은 전립선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골반 적응과 핵심적인 생식신경들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남성 건강의 중앙 스위치와도 같은 곳입니다. 실행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1.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회음부 지점을 가볍게 톡, 톡, 톡 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려 줍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집중입니다. 아플 정도로 세게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닫힌 문을 노크하듯 혹은 잠든 신경을 부드럽게 깨우듯 경쾌한 느낌으로 100회 정도 반복합니다. 1 또 2분이면 충분합니다. 두드리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잠들어 있던 나의 생명력이여 깨어나라. 다시 힘차게 흐르라. 과학적 원리. 이 부드러운 물리적 진동은 회음부 주변의 미세 혈관과 림프 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둔감해진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뇌와 생식기 사이의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하고 재정비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2분의 2 간단한 의식은 꺼져 있던 당신의 남성성 스위치를 다시 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단계 뇌를 재훈련시켜라. 쾌감 조절 명상. 이것은 5단계 중 가장 섬세하고 심리적인 훈련입니다. 마른 오르가즘을 겪는 남성들은 사정이라는 결과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쾌감이라는 과정을 즐길 여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당신의 뇌를 결과 중심주의에서 과정 중심주의로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실행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개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스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목표는 사정이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느끼는 것입니다. 시스를 쾌감이 점차 고조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정의 인계점, 스스로 느끼기에 약 80대 90% 지점의 돋은 물리적 자극을 완전히 멈춥니다. 시감, 자극을 멈춘 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하고 길게 숨을 내쉬며 온몸에 퍼져나가는 쾌감의 파동을 관찰하고 음미하십시오.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처럼 그 감각을 통제하는 연습입니다. 감저고,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약 30대 40% 수준으로 다시 부드러운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3트 4회 반복합니다. 기존한 과학적 원리. 이 훈련은 사정 반사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지연시킴으로써 뇌와 골반 근육 사이의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뇌는 사정계투로 쾌감의 종료라는 낡은 공식을 폐기하고 쾌감의 파도를 더 길고 더 깊고 더 풍부하게 즐기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정을 참는 고통스러운 훈련이 아니라 쾌감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즐기는 명상입니다. 4단계 호르몬 공장을 재가동하라. 아침 햇살 산책과 계단 오르기. 남성의 활력, 테스토스테론은 햇빛피과 하체 근육이라는 두 가지 연료를 가장 좋아합니다. 실행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햇떠 산책은 매일 아침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 않은 너시 이전에 20분 이상 산책하십시오. 긴 소매보다는 단소매를 입어 햇빛이 피부에 직접 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피부를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며 이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의 필수적인 윤활유입니다. 계단 오르기. 일상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추방하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는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며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디디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의 힘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오릅니다. 이는 하체 근력을 폭발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골반으로 가는 혈류량을 극대화하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최고의 도시형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완벽한 운동입니다.
특히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하체를 단련하는 것은 몸 전체의 대사율을 높이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침 햇살과 계단, 이 두 가지 무료 보약이 당신 몸속에 꺼져 있던 호르몬 공장을 다시 힘차게 가동시킬 것입니다. 5단계, 최고의 원료를 공급하라. 남자의 생명 연장 식탁.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당신의 주스 공장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원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실행 방법, 실천 가능한 식단, 아니일의 왕, 굴과 호박씨. 아연은 섹스 미네랄이라 불릴 만큼 정자 생성과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굴을 먹고 매일 간식으로 볶은 호박씨 한 줌을 드십시오. 혈관 청소부, 토마토와 마늘.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전립선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특히 기름에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닌이 풍부한 식품, 장어, 전복, 삶은 계란, 두유, 견과류 등은 정액의 주성분인 아르기닌과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입 실천 예시. 아침은 바나나를 넣고 간두유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 삶은 계란 1개와 견과류를, 저녁에는 올리브유에 볶은 토마토 요리를 곁들이는 식으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십시오. 그루미넌스, 과학적 원리. 이것은 단순히 정력에 좋은 음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속 공장에 가장 신선하고 효율적인 원료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로드맵을 A4 용지에 큰 글씨로 정성껏 적어 박진우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선희, 가명 여사님과 함께 다음 상담을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녀 며칠 후 박진우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뒤에 서 있는 이선희 여사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걱정과 알 수 없는 서운함,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의 동의를 얻어 그의 상태와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나갈 5단계 회복 로드맵에 대해 아내분께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이선희 여사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그저 저를 피하는 줄만 알았어요. 내가 이제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온갖 못된 생각만 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까. 정말 미안해요,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녀의 눈물은 원망이나 질책이 아닌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말없이 다가가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노부부 사이에 얼어붙었던 차가운 벽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진료실의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선희 여사에게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약은 세상 그 어떤 명약도 아닌 바로 아내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입니다. 절대로 왜 아직도 그대로야 라며 결과를 재촉하거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라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내가 옆에서 끝까지 도울게요. 라고요. 남편의 노력을 성적인 퍼포먼스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과정으로 바라봐 주세요. 함께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고
함께 장을 보며 계단을 오르고 함께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그 모든 과정이 두 분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사랑 표현이자 가장 뜨거운 교감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마치 결혼식 날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우 씨 부부의 위대한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정성껏 갈아 만든 토마토 주스와 호박씨 한 줌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운동화 끈을 메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예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짜리 마트를 찾아 함께 장을 보고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오르는 남편의 등 뒤에서 하나, 둘, 여보 힘내요. 거의 다 왔어. 라며 귀여운 응원 단장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정성껏 받아주었고 남편이 냉온욕을 하는 15분 동안 욕실 문 밖에서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며 그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매일 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자신만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회음부를 두드리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과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쩍고 어색했지만 이것은 내 몸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신성한 의식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적은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조바심이 솟구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제 진료실에서 했던 다짐과 괜찮아 여보,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해주던 아내의 믿음 어린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꾸준함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주가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부 관계 후 박진우 씨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주 소량이었지만 분명한 결과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뜨거운 자신감의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아내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의 등을 힘껏 토닥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선순환을 그리며 달라졌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자신감이 돌아오자 부부관계는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서로의 교감을 즐기는 과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진료실에 다시 나타난 박진우 씨 부부는 제가 처음 보았던 그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 씨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가장의 위엄과 삶에 대한 활력이 넘쳤고 그의 곁에 선 아내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봄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제2의 신혼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완주에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퇴직 후에 막연히 꿈만 꾸던 일이었는데 정말 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는 까맣게 그을린 팔뚝을 걷어보이며 소년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른 오르가즘이라는 절망의 경고등은 그에게 제2의 인생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부부애를 선물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자 가장 고마운 신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길고도 진솔한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 당신께 40년차 비뇨기과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마지막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급함이라는 가장 큰 적을 경계하십시오. 40년, 50년, 60년간 굳어지고 지쳐온 당신의 몸이 단 몇 번의 노력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꾸준함 자체가 치유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검증되지 않은 지름길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이것 하나리면 밤새와 같은 허황된 광고, 출처불명의 약초나 건강기능식품은 지름길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위대한 방법은 당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당신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것뿐입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전우. 당신의 아내와 소통하십시오. 혼자 어두운 동굴 속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과 노력을 나눌 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은 절반으로 가벼워지고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지지를 얻을 때 당신의 힘은 2배로 강해집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나 요즘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노력을 시작했어.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 줄 거지?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에 아내는 세상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현명한 아내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남편이 인생의 황혼역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부디 지켜주십시오. 비난과 동정 대신 따뜻한 공감과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십시오. 성관계라는 결과에 대한 압박 대신 따뜻한 포옹, 손을 잡고 걷는 산책, 서로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는 마사지처럼 압박감 없는 부드러운 신체 접촉을 통해 두 분의 친밀감과 유대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당신의 지혜로운 사랑과 변함없는 믿음이 쓰러진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극치감은 성기에서 오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뇌에서 느끼는 깊은 교감과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의 감각에 오롯이 집중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을 때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풍부하며 영적인 교감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기름칠과 나사 조이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닫기 전에 결심하고 선언하십시오. 냉온 교대욕이든 아침 산책이든 회음부 두드리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나비의 날개짓처럼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닌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뜨거운 용기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저와 함께 당신의 몸과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당신의 굳은 다짐의 선언이자 당신 뒤에 이 글을 읽게 될 비슷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응원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망설임 없는 클릭 한 번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절망의 스위치를 내리고 있을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남편에게 희망의 불빛을 전달하는 위대한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꺼지지 않는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생 건강 주치 비뇨기과 전문의 김소영이었습니다.